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반고 후의 명작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인 워싱턴 DC의 로드아일랜드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반고 후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라는 이 전시를 대표하는 장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작품이 전시실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또 수십 개의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약 1,900제곱미터의 전시관 벽과 바닥에 음악과 함께 영사돼 관람객이 실제 그림 속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또 전시의 한 곳인 예술가의 하루라는 가상현실 체험관에서는 고흐 대표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를 10분 정도 실제로 거니는 듯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전시관에서는 수용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하고 관람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논란 끝에 지난 10일 지사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처음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역임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일약 방역 영웅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지난해 말 그의 보좌관이었던 30대 여성이 쿠오모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어진 수사에서 최대 11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 주의회로부터 탄핵에 직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해 더욱 지탄을 받았는데요. 캐시 호컬 부지사가 직을 이어받아 남은 임기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유럽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가 타이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전을 불사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타이완의 대사관격인 타이완 대표처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면서 중국 대사를 불러들이고 단교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했는데요. 특히 리투아니아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타이베이가 아닌 타이완이란 국명을 정식으로 쓰기로 해 더욱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요. 미국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타이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며 리투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미군 완전 철수를 앞두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국토 절반 이상이 이미 탈레반 수중에 떨어져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제2도시 칸다하르 등 지방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점 조여가는 모양새인데요. 다음 달 초 미군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탈레반이 카불로 진군하는 건 시간 문제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탈레반은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여성 인권을 탄압하며 테러 세력과 연대해 지난 2001년 미군에 의해 축출됐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9일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IPCC는 보고서에서 세계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204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21세기 말엽 완전히 바다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스다코타주 스터지스에서 연례 행사인 미국 최대 바이커 축제가 열렸습니다. 술집과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마스크나 방역 수칙 없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분위기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의 백신 정책, 그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Hell no. And I ain't going to either. I've never gotten a flu shot. The last vaccine I got, I was probably 5 years old. 16일까지 진행되는 스터지스 바이커 축제에는 약 70만 명이 참석해 지난 30년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작년 이 행사가 열린 이후부터 미국 중부 태평원 지역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건데요. 올해는 백신이 보급되긴 했지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변이가 유행하고 무엇보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 보건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Even with the regular flu shot, I was so sick I couldn't take it again.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을 거부하는 데는 개인 친념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서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The unvaccinated, by not being vaccinated, are allowing the propagation and the spread of the outbreak, which ultimately impacts everyone. 이처럼 미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이 50% 선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0만 명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모두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매주 검사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 국방부 역시 장병들의 의무 접종을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developing policies to comply with the president's direction that the unvaccinated will have to be subjected to certain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또 다수의 민간 기업과 대학도 여름 이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일각에서는 백신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움직임도 일어나는데요. 아직 개발도상국의 백신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부스터샷에 대한 모라토리엄, 접종 중단을 요청했지만 WHO is calling for a moratorium on boosters until at least the end of September to enable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of every country to be vaccinated. 이스라엘은 이미 고령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고 누구든 추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Rather than give boosters to healthy individuals who are fully vaccinated, it makes much more sense to try to get those vaccines to populations that haven't been vaccinated yet. 다가오는 가을이 또다시 대유행과 봉쇄의 계절이 될지 미국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 grew up in Los Angeles. Part of my cultural ancestry is Tongva, which are the original people of Los Angeles. A lot of my work revolves around looking at land access. Our tribe is not federally recognized, which means we don't have a sovereign land base. So I always have this feeling that I'm, moving through Los Angeles, moving through this territory that's my ancestral homelands, but there's all these private property signs and people call me trespassing or call me a trespasser. And so it's this odd feeling of, this deep connection and then kind of also being told that I don't belong here. So I make these kind of constellation cosmic spaces as a way to kind of point people into interacting with something that they can recognize. A lot of my work references objects or culture that has been erased from the history books. And so I have to give a lot of history lessons and tell these stories in a way that people are not familiar with. Translating my physical work and my installations into this digital kind of augmented reality space really points this indigenous presence, this Tongva presence, to the future for me. If I create an augmented reality artwork that is, you're looking at it through your phone and it's activated in that physical space, that's a spatial artwork. So what we have at the LACMA is a spatial artwork. As my hand moves around this environment, I'm holding down the trigger and the red string is growing out of the controller. So what I'm doing here now is I can grab the artwork with my controllers and I can scale it up and look at it very closely. And what I've done is I've pulled in a photo of Mercedes' artwork, which I'm using as a reference at the bottom of this sculpture.
and I'm then sculpting on top of it everything else, the ropes and the rocks, and then I recreated it in a 3D program. The stones kind of have their own life. The stones, which was really fun, which I can't do when I'm making an installation like that, are like up in the air, and they kind of create their own little constellation around the piece. Utilizing these new technologies and these things that maybe I haven't engaged with in the past is a way for me to insert and proclaim that, you know, Tongva people belong in the future visions of place, the future visions of art, and the future visions of technology.